예, 안녕하세요. 서울대 김경민입니다. 저희가 전세 사기 관련해서 1월부터 여러 편을 찍었고 이제 많이 공유를 드리고 있는데요. 근데 조금씩 이슈화가 되는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 굉장히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4월 19일 날 저희가 서울 고등검찰청에서 전세 사기 관련된 포럼을 진행했습니다. 저도 가서 좀 발표를 짧게 했고요. 당시 제가 이제 굉장히 좀 고무적이었던 부분들은 이제 검찰과 경찰에서 굉장히 큰 관심을 갖고 있고 정말 열심히 하고 계시다. 특히 이제 인천 건축학 사건을 수사했던 검사, 기소했던 검사님, 그리고 세모녀 사건 수사하고 기소했던 검사님 발표를 듣고 정말 검찰에서도 정말 열심히 하고 계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경기도 토지정보과 수사팀장님, 그리고 변호사분, 그리고 박사님 나오셔서 이제 각각의 의견을 주셨는데요. 그래서 많은 섹터에서 관심을 갖고 있다는 부분들을 저는 좀 굉장히 다행스러워 생각하고 또 행사에서도 많은 걸 배웠습니다. 다만 여기서 안타까운 부분들은 그분의 문제점이 아니고 수사 여건과 관련된 것을 좀 느꼈습니다. 예를 들어서 범죄 마스터 플래너라고 할 수 있는 옛 건축주에 대한 수사가 인지를 하고 있는데 이제 여건이 안 돼서 잘 들어가지 못한다는 느낌이 좀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법적인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서울 로봇의 구은석 변호사님, 이사님하고 같이 말씀을 나누면서 제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우리 같이 들었습니다만은 예. 제가 몇 개 질문을 좀 드릴게요. 예. 이게 이제 검사님들 두 분이 이제 문제를 인식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옛 건축주가 굉장히 문제가 있는 마스터 플래너로 인지하는 것 같은데 이게 왜 더 못 들어가는지 이런 부분이 왜 나타나는지에서 좀 말씀을 해주시겠습니까? 예, 저도 교수님 발표하시는 것도 듣고 이제 당시 포럼에 이제 참석을 해서 일선 수사를 지휘하시는 검사님들 말씀 그리고 자료를 좀 유심히 보고 검토도 해봤고 제 나름 고민을 좀 해봤는데 지난 방송에서도 사실은 좀 드린 부분 말씀이기도 합니다. 일단은 가장 문제는 어쨌든 물리적 한계죠. 수사라는 것이 결국은 범죄도 사람이 저지르지만 수사도 사람이 하는 거고 처벌도 법원이 하는 거지만 결국 판사님들께서 하시는 거고 범죄라는 게 수백 수천 가지의 범죄가 있고 한 범죄를 두고로도 여러 가지 유형의 수사가 진행되다 보니까 이렇게 좀 사회적으로 많이 문제가 되는 전세 사기의 경우에도 이 전세 사기만 검찰과 경찰의 이런 수사 인력을 투입하는데 좀 인적, 물적 한계가 있는 게 가장 좀 아쉬운 부분이고요. 이것도 역시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수사를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이제 요건이 필요합니다. 이게 일종의 형사 사법권의 행사기 때문에 민사 사건과 달리 일반인이 그냥 가서 채권 채무 관계가 있고 어떤 법률적 문제가 있다고 해서 법원을 가든 서면을 보내든 그런 게 아니고 수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제보, 이제 법률적 용어로는 신고나 고소가 있어야 되고 아니면 이제 검찰이나 경찰과 같은 수사기관이 자체적으로 이게 수사를 할 만한 사안이다 해서 이제 인지 수사라는 방식으로 자체적인 수사 개시를 하게 되는데 현실에서는 피해자의 이런 신고나 고소가 없이는 아까도 말씀드린 안 그래도 지금 물적으로 인적으로 한계가 있는 환경에서 피해자들께서 피해를 당하셨을 때 바로바로 신고랑 고소를 좀 해주시고 또 거기에 첨언을 좀 드린다면은 예를 들어서 제가 어느 날 어디에 어느 주택에 얼마 보증금을 내고 사기를 당했어요. 그렇게만 신고를 해주시면은 일단 수사란 건 구체적인 사실관계부터 정리를 하고 그에 따른 증거 수집 절차도 거쳐야 되는 여러 가지 단계를 거쳐야 되는데 그렇게 단순히 그냥 112에 신고하듯이 이렇게 신고를 하게 되면은 일단 수사하는 입장에서도 기초 수사 과정에서도 일단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이게 이제 법률적인 형사적인 쟁점을 잡아내는 또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하여튼 이건 고소할 사안이고 고소를 하실 때 물론 이제 요즘은 여러 가지 인터넷상이나 이런 곳에 서식들도 많이 나와 있고 법률적인 지식을 얻을 수 있으시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는 거는 고소장을 일단은 잘 작성하시라. 그리고 여력이 되신다면 이제 요즘 변호사도 이제 고소 대리인이라는 역할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법률 전문가의 좀 도움을 받으셔서 물론 이제 좀 안타까운 거는 대부분의 피해자분들이 MZ세대가 되시든 사회 초년생이 되시든 경제적으로 여유롭지는 좀 않으신 분들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근데 요즘은 또 이제 법률 구조공단이라든지 이런 공적인 기관 아니면 변호사님들께서도
이런 퍼블릭 섹터 쪽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예, 이렇게 단체를 이렇게 좀 이렇게 모아가지고 고소를 이렇게 잘 작성해 주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런 거를 좀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게 물리적 한계를 말씀하셨는데, 근데 이게 약간 사회적으로 되게 큰 이슈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이 물리적 한계를 넘어서서 이런 거대한 건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좀 추가적인 인력이나 뭐 이런 부분을 더 들여서 수사를 하거나 아니면 그렇게 할 수 있는 케이스나 아니면 그런 방법이 가능한가요? 이거는 제가 뭐 지금 현직 변호사고 이제 검찰이나 경찰에 소속된 그런 구성원은 아니기 때문에 조금 말씀을 조심스럽게 드려야 되는데 어쨌든 경찰이든 검찰이든 국가기관이고 일종의 이제 조직 체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경찰의 수장은 이제 경찰청장님이 되실 거고 검찰의 수장은 이제 검찰총장님 뭐 그 위에 또 법무부 장관이 계시고 또 그 위에는 국가통수권자인 대통령께서도 계실 건데 어쨌든 우리나라가 민주주의 공화국이고 중앙행정청이 있고 이런 지휘 체계가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이런 지휘권자들이 이제 법적인 한계 내에서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다들 잘 아시겠지만 이제 과거에 그런 거를 이제 위법하게 지휘권을 남용할 경우에는 이제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직권 남용이나 뭐 권리 행사 방해라는 그런 거로 이제 많이 사회적 이슈가 되고 했지만 이건 합법적인 범위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수사를 지휘하시는 분이나 더 위에서 의사를 결정하신 분들이 사회적 재난이라고까지 부르는 이런 사안에 대해서 좀 지휘를 하시고 그런 의사결정을 하시는 게 가장 효율적이라고 저는 일단 생각합니다. 어차피 지금 말씀드려봐서 이게 형사건이기 때문에 피해자의 제보와 신고가 되게 중요한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 신고를 할 때 우리가 한 명을 신고를 하는 게 아니고 다양한 사람들에서 고소장이라고 해야 되나 거기서 이들을 다 모든 사람들을 가급적 적고 굉장히 디테일하게 써야 된다 그 말씀이신 거죠? 예. 뭐 민사사건이든 형사사건이든 모든 게 법률적인 분쟁은 사실관계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럼 사실관계를 뒷받침하는 뭐 이제 소위 말하는 증거 내지 뭐 입증 자료라고 하는데 그거를 모든 수사기관이 그 모든 일을 다 해줄 수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힘드시더라도 있었던 그런 구체적 사실 그리고 거기에 관여했던 사람들 단순하게는 연락처부터 주소 뭐 그런 것들은 그걸 일일이 수사기관이 영장 같은 거를 발부받아서 집행하면 그것만으로도 시간이 뭐 호송세월을 보내게 되기 때문에요. 피해자분들은 최소한 연락처 정도는 다 알고 계시고 어떤 사람의 이름 정도 단순한 그런 사실관계라도 좀 상세하게 알려주시면 수사의 속도가 훨씬 더 빨라질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효율적으로 거기가 일단 정리가 되면 일단 피해자들이 알지 못하는 지금 전세 사기라는 게 이제 조직적 범죄로 일어나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는 플러스 알파로 해가지고 거기에 가담한 다른 사람들까지도 잡아들이기가 용이해진다는 그런 이제 효과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그때 이제 포럼에서도 약간 느낀 바는 현재 건축주는 당연히 신고 대상에 조사를 하다가 이분이 파고 들어가서 옛 건축주가 문제 있는 것까지 이렇게 본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사건의 스킴은 이 정도에서 끝나려고 보였는데 이게 더 확장된 거니까 말씀하신 부분처럼 이제 피해자들이 현재 집주인 그리고 처음에 계약했던 옛날 집주인부터 해가지고 모든 스토리라인을 잘 써야 된다는 그 말씀이신 것 같고요. 네, 맞습니다. 또 연관된 부분이 제가 그때도 다른 분하고 말씀을 나눴을 때 피해자가 여자분들이 굉장히 디테일하게 쓴대요. 근데 남자분들은 이거 좀 대충 쓰는 게 아니고 모르겠습니다. 젠더의 어떤 성격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디테일하지 않으니까 남자분들이 상대적으로 피해자로 이렇게 인정받는 그 비율이 좀 낮은 걸 말씀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구 변호사님 말씀처럼 우리가 이제 고소장을 작성할 때 아주 디테일하게 굉장히 그 관련된 모든 사람들을 적어야지 지금 인적 그리고 물리적 한계가 있어서 좀 수사가 더 용이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저도 그때 느꼈던 부분이 모든 이 경찰과 검찰 모두 한계 상황에 있다는 걸 제가 좀 느꼈어요. 그러면은 고소하는 당사자께서 굉장히 디테일하게 써야지 이 부분들이 빨리 지나갈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